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백반장, 김현숙 수호통역사 그리고 정치부회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조멘토는 내일 복귀할 예정인데 괜찮은지, 몸은 괜찮은지 한번 연락해봐요. 유채커가. 네, 저녁에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 류 시장 말고 백반장한테 물어볼게요. 네. 그 백반장, 어제 저희가 이제 속보로 전했던 내용이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그 일종의 적부심 신청을 했잖아요. 어제 신문이 열렸는데 조금 전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어제 신문을 마친 법원은 오늘 오후 정 실장이 낸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실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게 되는데요. 또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수년치 계좌 추적에 나섰다는 속보도 있는데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계좌도 추적하고 또 현금의 출처도 좀 조사 중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뉴스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제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는 속보를 저희가 전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첫날인데 진통이 컸죠. 네, 국정조사의 세부 내용을 놓고 진통이 큰 상황인데요. 네. 국민의힘은 조사기관 중 대검찰청을 제외해달라는 요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야당은 반대했는데요. 원래 국정조사 특위가 오전 11시에 첫 전체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개의도 하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본회의와 다른 일정도 줄줄이 미뤄졌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 이제 속보가 들어왔죠. 조금 전 여야가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또 본회의도 통과됐다는 법안 이제 계획서가 본회의도 통과됐다는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바뀐 내용은요. 지금 이제 백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대검을 이제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잖아요. 그 어제 합의했던 대로 대검은 포함시키되 증인은 마약 관련 부서의 장으로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절충된 그런 내용으로 계획서가 만들어졌고 조금 전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국정조사 국면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회 상황실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나저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던 첼리스트가 거짓말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했다는 건데요. 그 불똥은 공개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던 김의겸 의원에게 쏟아졌습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 등에게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제보를 확인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의겸 의원이 사실이라면이라는 또 단서를 달아서 입장문을 냈고 사과 대신 이제 유감이라는 표현을 썼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한동훈 장관에 대한 또 그런 표현은 없었고요. 한동훈 장관도 조금 전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의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저희가 관련된 논란은 주민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천치바보라는 막말에다가 서울이 관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위협도 했죠. 예전에 서울 불바다라는 표현이 떠오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이후로 우리 당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독자 대북 제재를 추진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을 들었는데요.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우리 국민을 선동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는 속보도 있는데 관련 소식들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회 정의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이번 주도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목요일에 뉴스픽 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천치 바보, 추적 착수, 6연속 인상, 43% 멈췄다. 침묵의 살인자로 잡아봤습니다. 어제는 미국이었고 오늘은 우리나라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말폭탄 대상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ICBM급 말폭탄을 투척했습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그래도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
네, 지금까지 담화문으로만 나온 상태라서요. 우리 정 의원님들한테 종종 인사드렸던 전다빈 기자가 수고해줬습니다. 목소리 기부 감사하고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900자의 담화 내내 김 부부장 잔뜩 화가 나 있는데요. 바로 그제 외교부 브리핑 과정 중에 나온 독자 제재 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달 14일에도 5년 만에 독자 제재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이 그 대상입니다. 우리 당국은 전례 없는 빈도로 1년에 미사일 도발 감행한 것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제재 이유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 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그리고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 부부장은 이 담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는데요. 이번에도 전다빈 기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미국이 대조선 독자 제재를 운운하기 바쁘게 토 하나 빼놓지 않고 졸졸 따라 외우는 남조선 것들의 역겨운 추태를 보니 갈 데 없는 미국의 충견이고 졸개라는 것이 더욱 명백해진다. 미국이 던져주는 뼈다귀나 갉아먹으며 돌아치는 들개에 불과한 남조선 것들이 제주제의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보다 이제는 별꼴까지 다 보게 된다. 네, 이렇게 북한의 원색적인 비난에 우리 정부도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통일부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해 저급한 막말로 비난하고 초보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긴장 국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으로 초래됐음에도 도적이 매를 드는 시기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일종의 무시 전략을 썼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국방부 차원에서의 별도 말씀을 드릴 내용은 없고 다만 이제 김현정의 그 막말 담화 내용에 대해서 과연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아무도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실명을 거론한 김여정 부부장의 원색적인 비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직접 발표한 지 나흘 뒤에는 인간 자체가 싫다, 이렇게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검 푸른 대양을 말리어 뽕밭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만큼이나 시련과 동떨어진 어리석음의 극치이다.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그리고 이 말은 당시 우리 정치권에 돌을 던진 셈이 됐는데요. 국회 외통위에서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남북 간에 함께 손을 맞잡고 대화의 틀로 나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상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의 장으로 이 그 북한을 끌어낼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우리 정부가 뭘 내려면 북한이 반응하는 것을 좀 장관님께서 새롭게 봐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가능성을 찾아가지고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이런 계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십사라는 걸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북한이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고 담화를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야당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 여야가 맞붙고 있는 거 윤 대통령 탄핵 집회죠. 김 부부장 담화 중 국민들이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 부분이 바로 탄핵을 유도했다는 해석도 있고요. 국민의힘은 김 부부장의 비판을 전 정권 탓으로 돌렸습니다.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에 대한 반발을 구실로 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대국민 평화 사기 쇼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가 고작
이런 것입니까? 김정은의 사기극, 김정은의 새빨간 거짓말에 문 대통령은 왜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담화에 또 다른 의도로 꼽히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추가 도발 명분 쌓기입니다. 첫 번째 픽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미국 탓, 그리고 오늘은 우리나라 탓이죠. 너네가 우리를 건드리니까 우리는 도발한다. 이러한 식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공개한 지난 18일 ICBM 발사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 둘째 딸 김주애에게 관심이 쏠려서 그렇죠. 그 자리에는 이렇게 울면서 기뻐하는 김여정 부부장도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기뻐하던 김 부부장이 오빠인 김 위원장과 역할을 나눠서 다음 스텝을 위한 악역을 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 다정에 꼼꼼히 챙겨보시는 정회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7차 핵실험입니다. 오는 29일 핵무력 완성선언 5주년이 그 시기로 꼽히고 있죠. 북한 풍계리 3번 갱도의 움직임 계속 포착되고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 북한의 자랑이 된 ICBM을 이번에는 정상 각도로 발사할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게 되는데요. 한반도 긴장 수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근 우리 국가 주변에서의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이 노골화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압도적인 핵 억제력 제거의 실질적인 가속화를 더 긴절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픽은 추적 착수입니다. 대장동 키맨으로 꼽히는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 풀려났습니다. 이 석방 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서 사실상 유동규 전 본부장 또 남욱 변호사의 폭로전에 참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었죠. 소란을 일으켜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판단을 떠나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런 김 씨의 입만 바라볼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의 계좌 추적에 나선 걸로 알려졌는데요. 정진상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이 이 대장동 팀에게 받은 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겁니다. 또 어제는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최초로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 씨의 제보로 이 녹취록도 공개됐었죠. 아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앞에서 그랬으면 졌어. 윗사람이 여기 타는데 앞으로 이렇게 쌩 가는 게 맞아? 네,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정신 놓고 있었네요.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지금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여기서 이 배모 씨,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경기도청 5급 공무원이었는데요. A 씨는 배 씨가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둔 때죠. 이 지난해 6월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배 씨가 현금에 대해 1, 2억 원쯤 된다면서 이 대표 명의의 통장에 입금했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지난해 6월은 마침 김용 전 부원장이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시기와도 겹치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당 차원의 반박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선거 기탁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으로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계좌에 입금했다는 거고요. 그 돈은 2019년 인출해둔 돈과 2020년 모친상 조의금으로 갖고 있던 거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 공식화를 공표한 것까지 더해서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소한도 예의도 지키지 않고 이걸 언론에 흘리고 마치 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모로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망신 주는 거지. 망신 주기입니까? 그렇죠. 불러서 조사하겠다. 이거 자체가 망신 주는 거죠. 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거예요. 벌써부터 여야 정치권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를 상정한 건데요. 정말 이렇게 될 경우 현직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여야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소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그다음에 국회가 동의도 안 해주니까 그냥 대표로서 계속 저렇게
그 할 대표의 것이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당 보세요? 내부에서 네. 국회의원들이 그 지점을 이제 고민하는 시점이 올 것 같아요. 김용 씨나 정진상 씨까지 예컨대 지금 뭐 구속이 돼 있기도 하고 기소가 돼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본인의 지금 이제 무고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저는 소환에 응하실 거라고 보고요. 그거는 조금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비명계는 우려되는 지점이 많다고 말합니다. 김종민 의원은 이 3년 전 조국 사태를 들어서 2년 뒤 총선 참패를 걱정합니다. 우리 조국 사태 때 2년을 우리가 싸웠잖아요. 예. 2년을 싸우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검찰하고 싸울 때는요. 그러니까 검찰은 칼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던져주는 이슈들, 검찰이 던져주는 그 아이템들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나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정치적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재명 제거가 아니에요.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자체를 망가뜨리는 게 목표지. 예. 이게 아직 먼 이야기 같지만요. 이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 내부에는 더 다양한 목소리 공개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번째 픽은 6연속 인상입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6번 연속 단행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0.5%포인트 인상, 소위 말하는 빅스텝에서 이번에는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로 인상폭은 좁혔습니다. 5% 수준의 높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상폭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경기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 부분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제약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5bp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준금리 이제는 3.25%입니다. 한은은 당분간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고요. 오늘 1%포인트 아래로 다시 좁혀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 다음 달에 당장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내년도 경제 성장률은 1.7%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다음 픽은 43% 멈췄다입니다. 화물연대가 오늘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중 43%가 멈춰섰는데요. 컨테이너 등 특수 대형 화물차도 다수 속해 있어서 일부 현장에선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이 안전 운임제 때문이라고 전해드렸었죠. 정부는 계속해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철회 당시에 안전 운임제의 일몰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몰 폐지 또 품목 확대를 약속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안전 운임제는 교통안전 개선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제도를 시행해 본 결과 당초 도입 목적인 안전 개선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픽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될 경우 무증상 뇌경색 등 뇌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과 보라매병원, 국립암센터 공동연구팀이 3,000명이 넘는 성인의 뇌 MRI 영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세 세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이 증상도 없는 뇌경색 발생 위험이 20%씩이나 증가하는 걸로 추산됐는데요. 오늘 일부 지역도 그렇고 다시 미세먼지철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비난 담화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 담화는 상당히 수위가 높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천치바보라는 또 그런 표현, 막말 표현까지 좀 썼는데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정부는 통일부는 국가 원수에 대한 저급한 막말이라고 또 이제 비판을 했고 외교부는 결국 우리 노력이 북한 정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좀 당황을 해서 이런 또 표현을 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을 좀 내놨는데 자 여러 가지 그 담화 내용에 대해서는 유채커가 설명을 했고 아까 이제 그 담화 내용을 보니까요 그 서울 관역이라는 또 그런 표현도 좀 들어오던데 예전에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위협했던 그런 발언들이 또 떠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 관역 발언, 서울 불바다 위협과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1994년 특사 교환을 위한 남북 실무 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단장이 언급했던 단어입니다. 이 불바다 위협은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마다 북한이 꺼내든 협박 카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2020년 6월 조선중앙통신 논평에 실렸었는데요. 당시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발을 언급하면서 삭막하게 잊혀가던 서울 불바다설이 다시 떠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네, 그 유채커, 그 북한의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아까 이제 유채커가 얘기했던 대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요. 오늘 네. 29일이 이 핵 선언 5주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맞춰서 일단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네. 아까 그 ICBM 예. 그 고각 발사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는 이제 저번에 이제 북한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한 그 ICBM 발사 같은 경우에는 고각 발사했잖아요. 고각 발사로 이렇게 네. 수직으로 쌓아 네, 올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이번 29일에는 이제 정상 각도로 쌓아 올려서 실제 공격할 때와 같은 각도로 이제 쏘아 올리는 그런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국 싱크탱크의 전문가가 그런 분석 내놓은 거 저도 이제 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내용을 봤을 때 추가 도발에 나설 거라는 거는 거의 이제 확실해 보이는 거고 지난번에 이제 ICBM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남은 카드는 이제 두 가지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핵실험으로 바로 들어간다든지. 네. 네,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추가 도발이 임박했다는 아까 29일이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네요. 자, 좋습니다. 그 검찰이 일명 그 대장동 자금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조사에 이제 들어간 모습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를 시작한 듯도 보이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백 반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들어온 속보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청구한 구속 적부심 신청은 기각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이 4-1부가 이제 오늘 오후에 정 실장의 구속 적부심을 기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 구속 적부심 심사 6시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정 실장 변호인은 그 200쪽에 달하는 이 PPT를 제시를 하면서 물증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이 정 실장의 지난 그 19일 구속 이후에 이 정 실장 측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채커 오늘의 원픽은 뭐로 잡았습니까? 네, 오늘의 원픽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윤 대통령 천치바보, 김여정의 900자 독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가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처리가 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지만 오늘 아침 국민의힘 측에서 대검은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죠. 극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만 내용 일부는 바뀌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할 예정인데 야당과 만나는 날은 언제가 될까요?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재림아, 너 좋아하던 마라탕 사가지고 어제 갔었는데 맛있게 먹었니? 그곳에서 너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만약에 다음에 만나게 되면 네가 아빠를 먼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지안아, 아빠가 돈 번다고 같이 있어주지 못하고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너무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못했고 엄마 아빠가 너를 못 알아보더라도 다시 엄마 아빠 자신을 꼭 와라. 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요.
정말 절절합니다. 그런데 참사 당일 제대로 된 안내조차 받지 못했던 이야기는 또 더 절절한데요. 처음 딸의 소식을 들은 건 같이 있던 친구들을 통해서였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귀가 해산 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는 딸의 행방을 찾지 못해서 한참 동안 헤맸다고 합니다. 경찰에게 정식으로 연락을 받은 건 12시간 뒤, 그것도 경기도 평택의 한 장례식장으로 오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는데요. 친구들도 죽었다는 사망했다는 얘기를 못하니까 저희한테 길바닥에 지금 누워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경찰한테 한번 물어봐라. 주민센터 가서 기다리다가 그 순천향병원 가면 또 알 수 있다고 해서 또 골로 내려갔다가 거기 가니까 또 못 가르쳐준다고 해가지고 또 다시 주민센터 다시 올라왔다가. 네, 경찰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 경찰과 소방, 구청 관계자 등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죠. 오늘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이모 용산소방서 현장 지휘팀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의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헬로윈 관련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도 오늘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장 고위직 경찰입니다. 삭제 지시를 하신 거는 맞은 건가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유가족들이 원하는 건 조금 더 책임 있는, 조금 더 높은 분들의 진정한 사과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전에 불공들이러 갔다가 추모하러 갔다가 생각나서 하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사람을 잘못 쓴 것에 대한 국내 안전을 지키지 못한 진심 어린 대국민 사과를 원합니다. 네, 지금 참사의 진상규명을 경찰 특수본에만 의지하고 있는 점도 비판을 했는데요. 수사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유가족들과 더 소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조차도 수사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은 배제되어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족한 점을 더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네, 어제 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그런데 첫날인 오늘 아침부터 삐걱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또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1명씩 해서요. 이렇게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확정을 지었지만요. 오늘 11시 첫 회의에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어제 이렇게 합의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조사 대상 기관 중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대상의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호 인력 문제, 그리고 경찰의 마약 범죄 단속으로 질서 유지 업무를 소홀했다, 이 점을 포함을 시킨다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죠. 대검을 포함시킨 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방탄하려는 목적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을 왜 넣나? 여기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마약과의 전쟁 관련해서도 사실 수사 지휘권이 전혀 없는데, 대검이 경찰에 인력 배치할 권한 지휘권도 없는데 넣는 목적 뭐냐? 결국은 이재명 방탄이다.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함께 합의를 한 건데 하루 만에 뒤집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참사 책임에서 빼라는 것은 검찰 출신 대통령과 윤 핵관의 지침이냐,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법무부도 빼주고 다 이제 경호처도 빼고 다 뺐잖아요. 근데 대검찰청은 합의해서 넣은 건데 이거를 빼달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마약이 이제 그 용산 이태원 참사 전부터 대통령이 마약 얘기를 했고 또 26일 날 당정회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대검의 상황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하루 종일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이던 여야. 결국은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요. 저희 다정회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대검찰청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을 하되 마약 관련 부서만으로 한정을 하기로 합의를 한 건데요. 본회의에는 254명의 의원이 참석을 했고 220명이 찬성, 13명이 반대, 21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장제원, 윤한홍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난관이 쌓여 있습니다. 먼저 국정조사의 기간 문제인데요. 지금 여야는 45일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45일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450일을 해도 부족하다고 할 겁니다. 45일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전에도 충분히 끝낼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시간이면 아마 충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네, 민주당은 45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죠. 당장 오늘부터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본조사는 예산안 통과 이후에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기간 연장을 얼마로 할 건지 여야가 그때 가서 또 싸우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오늘부터 예산안 통과될 때까지는 예비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뭐 좀 흔쾌히 여당에서 지금 동의를 해주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당초에는 60+30이었습니다. 30일 연장이라고 못을 박아야 되는데 며칠 연장할 거냐 가지고 또 밀고 댕기고 할 여지가 또 생겼어요. 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증인 채택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가 합의한 이 국정조사 대상 기관, 대통령실과 총리실, 행안부, 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대한민국의 주요 기관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민주당과 수비하려는 국민의힘이 부르고 싶은 증인, 또 빼고 싶은 증인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지인인 이분의 증인 채택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회를 잘 일으켜서 우리 아이들의 희생이 아주 보람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어른들이 정신을 다시 차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지 누구 책임을 지우려고 들면 안 돼 여기서. 천공 이야기는 정말 국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국민 여론이 그렇습니다. 보도가 그렇고요. 어허. 그래서 이것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또한 이상한 일이고요. 국민들은 천공이 천인공노할 발언을 했다. 네, 역대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시작을 하기도 어려웠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도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첫 국정조사인 삼풍백화점 붕괴, 또 가습기 살균제 국정농단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반면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여야의 다툼으로 보고서 채택도 없이 조사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특히 여야의 대립이 치열했던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청문회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27건의 국정조사가 있었는데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건 절반이 안 되는 12건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번 이태원 참사의 국정조사는 어떨까요? 내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있어서 여야의 신경전이 더 치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의석수가 열세라는 이 현실론에 밀려서 국정조사에 동참해야 했던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예산안 처리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은 빼고 국민의힘 지도부만 불러서 내일 만찬을 한다고 하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첫 만찬입니다. 비대위원님들 뭐 하고 싶은 말씀 뭐 자유롭게 하시게 되겠죠. 저는 뭐 우리 비대위원님들 말씀을 좀 저는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니까 비대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앞서 수차례 윤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구했었지만 성사가 되지 않았었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이틀 전 국무회의에서 국익 앞에 여야가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만남은 여당과만 하는 셈이 됐습니다. 국익 앞에 여야가 없습니다.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불거진 이 대표를 윤 대통령이 만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께서는 그 누구하고도 대화를 하시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기가 열려 계십니다. 지금 분신들이 다 구속이 되고 지금 사법 리스크에 상당히 처해 있는 야당 대표를 지금 대통령께서 만나신다는 게 과연 적절할까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주변에서는 야당 대표와 직접 만나라 이런 조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단칼에 거절하더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대통령한테 좀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그 야당 대표를 만나라 뭐 이런 조언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점이 싫다는 거예요. 완전 싫다는 거예요. 뭐 인간 자체가 싫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인간 자체가 싫은데 이 말이 사실이라며 마치 북한이 윤 대통령에게 했던 표현과 좀 비슷해 보이죠. 남조선 당국의 대북 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네, 정부의 책임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국회 국정조사 그리고 정부가 쓸 내년 예산안 결정을 앞두고서요. 여야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역할도 필요해 보이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이란 게 뭡니까? 세상의 모든 강을 받아들이는 바다와 같은 존재다. 그 강에는 깨끗한 강도 있고 혼탁한 강도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바다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정회 직전에 국정조사 관련한 여야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가 되면서 오늘부터 국정조사 1일, 앞으로 4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극적 합의 처리, 윤핵관, 장제원은 반대. 유 실장이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만 어제도 그랬고 또 오늘도 그랬고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사실 정치부회의 한 1시간 전쯤만 해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협상이 잘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제가 이제 내려왔는데 여기 와서 스튜디오에 온 다음에 이제 속보가 나와서 좀 급하게 좀 대응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됐는데 자, 오늘 이제 본회의까지 이제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본회의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은 조사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그 새로운 주장을 오늘 들고 나왔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진통이 있었던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합의 결렬 직전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 국정조사 측의 회의에서 이 국민의힘 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이 회의가 파행이 됐는데요.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가 대검찰청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입니다. 이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도 검찰 그리고 경찰의 마약 수사 인력 운용에 이 두 가지 연결고리가 증명되면 넣는 게 맞지만 아니면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또 사소한 핑계들을 내세우면서 진상규명을 막으려고 시도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결국 대검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되 마약 관련 부서에 한정하도록 했습니다. 자, 어쨌든 본회의 처리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스타트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현장 소식을 어떻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하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별로 안 궁금한데. 네. 제가 사실은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유 실장이 어떻게 전했는지. 네.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여의도를 담당하고 있는 이 신혜원 기자에게 좀 제가 소통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크게 궁금하진 않았는데 그랬군요. 신혜원 전 체커가 도움을 줬군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본회의 처리가 오늘 됐는데요. 원래 오늘 2시였던 본회의가 4시 반에서야 열렸습니다. 의원 254명 중에서 220명이 찬성을 했고 13명이 반대, 21명이 기권표를 던졌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좀 자세히 좀 살펴봤더니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장제원, 윤한홍 의원, 또 당권 주자로서 좀 강경 발언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김기현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진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친윤 그룹 중에서는 반대표가 많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네. 친윤 그룹 중에서 좀 많이 나왔고요. 예, 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고 반대 토론회까지 나섰는데요. 왜 우리 정치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시즌2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이 조 의원의 발언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이 시켰냐 이렇게 고성을 지르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윤석열이 시켰냐 이런 또 고성을 질렀어요. 네, 국회 상황 상당히 긴박하게 이제 벌어졌군요. 네, 신혜원 체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얘기하고요. 자,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검을 넣느냐 마느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진통 부분을 놓고서 한동훈 법무장관도 한마디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길에 기자들과 만났는데 그 민주당은 마약 수사가 이태원 참사의 배경인 것처럼 말하고 그 배우가 저라고 했는데 왜 저는 뺐냐? 이 법무부는 국조 대상에서 빼고 경찰 수사 지휘권이 없는 검찰을 넣는 건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들이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을 놓고 지금 이제 여야가 하루 종일 진통을 벌였는데 어쨌든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일단락은 됐습니다. 정의당에서도 입장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성역 없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면서 특히 당일 경찰 병력 배치 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대검찰청을 빼자고 한 국민의힘과는 완전히 반대인 겁니다. 필요하다면 오히려 조사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용산 이전과 마약 집중 수사 등으로 예견된 이태원 참사 현장에 경찰 인력 배치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필요하다면 조사 대상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대표 역시도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와 법무부가 조사 대상에서 빠진 점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이제 공식적인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물론 일부입니다만 여야의 국정조사 관련 협상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유가족들 역시 성역 없이 진상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여야가 희생자들을 놓고 협의 혹은 협상 도구로 삼고 있는 것 같다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느끼는 슬픔에 대해서도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두고서 협상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예산안 심의 일을 협조해주면 그거 해줄게. 이게 국민들이 느끼는 희생자 가족이 느끼는 그런 슬픔이나 감정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들 당약을 위해서 그 무엇도 다 이용하는. 유 실장, 국정조사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도 궁금한데 혹시 취재된 게 좀 있어요? 네, 오늘 오전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국회에 왔어요? 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요.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이 수석은 대통령이 뭐 특별히 말씀할 게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검을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아침에 한창 논쟁이 있을 때였는데요. 이 수석은 이 대상이 아닌 기관들을 부르는 건 사실 좀 목적에 어긋난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논란이 생기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상에서 좀 많이 빠졌다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서는 뭐 많이 빠진 게 뭐가 있냐 경호실 하나 빠졌는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했던 대로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투기가 첫 회의가 일단 파행을 했고 오후에는 제대로 열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또 민주당 김교웅 의원을 각각 특위 간사로 공식 선임했는데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여야가 어디 있겠느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같이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여야의 강조점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민주당 김교훈 간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책임 회피하고 있다면서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희생자와 유가족이 원하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경찰 보고와 현장 대응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참, 박마커. 어제 국민의힘 쪽에서 논란의 발언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 국정조사 참여 여부를 결정한 의원총회가 열렸었는데요. 이 비공개 의총에서 국회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채익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제기한 그 당 지도부의 이견을 제시를 하면서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총경이 둘 다 호남 지역 출신이라고 한 겁니다. 저 두 분이 과연 우리 정부에 정말 관심과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 지역 감정을 조장한 발언입니다. 네, 이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서도 경찰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일이라면서 민주당이 제2의 세월호의 망령을 세월호를 또 이용해서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유혹을 갖고 있지 않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특정 지역 출신을 언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아직도 지역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이채익 위원장의 세월호 망령 발언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네, 월드컵 얘기를 하시는 정의원분들이 일부 계신데 밤 10시니까 지금은 이때 정치부회의에 집중하시면 되고요. 월드컵 소식은 잠시 후에 축구광 백다혜 반장이 소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극적 합의 처리, 윤핵관 장제원은 반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두 의원을 향해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인데요. 두 사람이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걸로 조사됐죠.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네, 이 포켓몬스터 캐릭터 가운데 하나인 발챙이입니다. 이 올챙이 포켓몬인데 3단계에 걸쳐 진화를 하죠. 1단계 발챙이에서 2단계 수륙챙이를 거쳐서 마지막 완성형인 당챙이에 이르는데요. 당연히 진화를 거듭할수록 능력치는 커집니다. 최근 민주당에도 체급 향상을 위해서 진화를 시도하는 의원들이 눈에 띈다는데요. 뭐 이기든 지든 센 쪽하고 붙으면 무조건 승산이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김의겸 또 장경태 이런 분들이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콕 집었죠. 두 사람 다 당챙이가 되지 못해 슬픈 발챙이 신세라고 본 듯합니다. 이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장경태 의원의 노림수도 영부인을 공격해서 영부인과 붙고 대통령실과 붙어서 급을 높이는 거다. 이런. 지금 뭐 그거죠. 저는 뭐 그런 수단을 쓰고 있다고 봐요. 요즘에 오면서 뭐 잔챙이들이 이제 그런 수단을 자꾸 쓰려고 하죠. 당챙이도 그렇다고 발챙이도 아닌 잔챙이란 이름을 선사했는데요.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이 김 전 최고위원에게 잔챙이로 찍힌 두 의원입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요.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일단 질문 다 해주시면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아니 석 달 전인데 답변을 못 하시나요? 아니, 의원님은 계속 저한테 허황된 거짓말만 해놓으신 다음에 끝난 다음에 사과도 안 하시잖아요. 지난달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기했던 의혹이죠.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입니다. 김 의원이 쏘아올린 공, 민주당은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스파이크를 날렸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득점은 둘째치고 실점으로 돌아올 듯합니다. 경찰 수사 경과상 술자리 의혹은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정농간으로 끝맺을 분위기인데요. 이 술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 A씨가 어제 경찰에 출석을 했죠. A씨는 경찰에 해당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술자리 의혹 제보자인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 청담동 어딜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셋이 지금 막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한동훈은 먼저 왔어.
나무 좋대. 같이 노래 부르더라. 공개하고 하시는 윤석열이었고. 경찰은 술자리 당일 A씨의 위치 정보도 확인했는데요. 이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사업가 정모 씨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값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모두 밤 10시를 전후해서 그 청담동 술집을 떠났다고 하는데요. 술집 관계자 등도 이들이 자정 전 가게를 떠났다.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결국 A씨의 통화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자 신청까지 했다던 이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조차도 이 한 발을 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손절한 사이이지만 트위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첼리스트를 손절했는데요. 설마 언론이 거짓 기사를 썼겠어? A. 경전 여친이 각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며 뻥쳤네. 그런데 뻥은 나한테만 치지. 왜 다른 애들한테도 친 거야? 이 뻥쟁아. 김의겸 의원이 쏘올린 공이 똥볼이 될 가능성이 커지자 여당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김 의원이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 의혹을 제기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기본적인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의겸 의원은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의원직을 사퇴해서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이 헛발질냈다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사이버 레카들이 펼치는 지역 말단적인 주장을 가져와 반복하는 인사로 김의겸 의원을 꼽았죠. 이 한동훈과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하고 증거도 없이 이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대변인부터 교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김 의원도 이쯤 되자 그냥 넘어가기엔 찜찜했나 봅니다.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다만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두도 아니고 공지 문자로 윤 대통령 등에게 조건부 유감을 표명했죠. 첼리스트가 거짓말이라고 진술한 게 사실이라면 이란 단서를 단 건데요. 이 대변인직이나 의원직을 걸 생각 역시 없었나 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얘기할래. 내가 그거 못 자른다. 뭐야? 놀라운가? 반성의 기미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요.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같은 질문을 던지겠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아묻다 의혹 제기를 안 묻다 정신으로 승화하기도 했죠. 앞으로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낸 겁니다. 이 기자 출신인 김 의원, 질문도 좋지만 묻기 전에 기본적인 팩트부터 확인하는 게 기본이라는 건 알고 있을 텐데요. 제보자나 취재 과정이 문제 없을 거라고 믿지만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 그게 팩트 체크야. 제보의 사실 여부와 함께 내 취재 과정을 체크하는 거. 여당도 이 질의 그 자체보다 팩트 체크를 똑바로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죠. 그리고 팩트가 틀렸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첼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아니라는 거 경찰 수사 결과 다 드러났잖아요. 이것도 최고위에서 트신 분이 장경태 최고위원이에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과 싸잡아 타깃이 된 게 장경태 최고위원입니다. 거기 청담동 어제 다 들렸어. 근데 행동을 윤석열까지 잡은 거야. 녹취 내용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첼로 반주로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한동훈 장관이 윤도현 씨의 노래를 불렀다는 정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장 최고위원, 최근 김건희 여사의 캄보디아 봉사활동 사진을 두고 조명 사용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외신 기사 등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외신이 아니라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확인이 됐죠. 대통령실도 허위 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이 장 최고위원을 형사 고발까지 했는데요. 이 정도로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면
틀린 팩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존심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청년 정치에 좀 먹칠을 하는 나쁜 행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실의 과잉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지만요. 그렇다고 장 최고위원을 마냥 감싸주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저는 장경태 최고위원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양쪽 다 좀 적당히 하셔라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장경태 최고도 본인이 어떤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좀 부실한 걸로 판명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장 최고위원은 자신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실 고발 1호 의원이 됐다는 비아냥으로 맞섰는데요. 역사상 초유의 대통령실로부터 고발 1호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2022년 윤신 정권 고발 조치 1호가 탄생했습니다. 여당은 이 말조차 팩트가 틀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과거에 같은 사례가 있었다는 건데요. 실제로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 2월 이 청와대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소속 김정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바 있습니다. 이것도 장경태 의원이 또 가짜뉴스 퍼뜨리더라고요. 2007년 2월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가 한나라당 김정은 의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에. 아니, 보좌진이 9명이나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 안 하고 막 지르시잖아요. 장경태 의원은 참 부끄럽다는 말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오늘은 이 여당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두 야당 의원들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민주당 일각에서도 두 사람이 당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개인적으로 많이 만나는데요. 굉장히 고민들을 합니다. 예, 장경태 최고위원, 고민정 최고위원, 김의겸 대변인 다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네. 자, 김의겸 의원이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추궁을 했고 그 사건이 이제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그동안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왔는데 어쨌든 그 논란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본인이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진술을 경찰에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구도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한동훈 장관도 입장을 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한 장관은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이라면서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는 김 의원은 사과할 필요가 없다. 그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를 하고 다닐 텐데 그러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그분이 꼭 사과를 그렇게 바로바로 안 하는 분도 아니라면서 이유 대사에게는 바로 다음 날 사과했지 않냐, 내 외국인 차별하는 거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주한 이유 대사의 발언을 왜곡 브리핑했다는 논란 직후에 사과문을 발표한 걸 언급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은 김의겸 의원의 적극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인데 김의겸 의원의 아까 이제 입장문을 보면 뭐 꼭 그렇게 사과가 나올 것 같지는 또 않은 또 그런 분위기인데요. 추가 입장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입장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이라면이란 단서를 달았고 또 유감이라는 그런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직접 본인이 말로 한 게 아니라 입장문을 낸 거죠. 그렇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오늘 오전에 기자들에게 공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한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국정과 관련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당은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의원의 공지 문자에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건데요. 민주당 차원에서도 공식 사과는 물론이고 관련 언급조차 나오지 않았죠. 오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장에서는 이 김 의원과 민주당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는데요. 전주의 비대위원은 김 의원이 국감장에서 대국민 거짓말 잔치를 한 셈이라면서 아니면 말고식 폭로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더 이상 공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른 비대위원들도 비판 릴레이를 이어갔는데요. 들어보시죠.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전략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거짓말하며 혹세무민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흑석거사 김의겸 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는데요. 아니면 말고식으로 떠들어대며 국민을 갈라치고 생사람 잡는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권 소식도 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당내 공부 모임이 조찬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여기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초청이 됐잖아요. 사실 이제 그동안 두 사람이 당권을 놓고서 경쟁을 하는 사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오늘 분위기는 어땠어요? 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기후환경대사를 맡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인구와 기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주제였는데요. 김기현 의원은 조찬 세미나 모두 발언에서 나 전 의원을 스타 강사, 일타 강사라고 띄웠습니다. 들어보시죠. 특유의 그 강단 있는 리더십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온 우리 당의 지역이십니다. 풍찬노수가면서 당이 어려울 때도 마다 않고 굳은 일을 앞장서 해주셨고 오늘 모신 것은 스타 강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우리의 공감대を좀 넓히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모시게 되었는데요. 나 전 의원은 요새 특별한 야당을 만나서 고생들이 많다면서 대선이 끝났는데 하나도 승복을 안 하는 것 같다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도 승복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잘해서 진짜 정권 교체 완성, 총선 승리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과의 차기 전당대회 연대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던 대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좀 뜨거워지는 그런 분위기고요. 자,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만 좀 얘기를 하면요.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선거 비용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고발이 됐죠.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는 그런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네요. 수원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강용석 변호사의 집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 가로세로 연구소란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현재 벌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예전에 저희가 한번 짚었던 것 같은데 이제 김소연 변호사라고 있잖아요. 당시 이제 선거 캠프에 수석 대변인도 맡았던 김소연 변호사가 고발을 한 사안이죠. 김소연 변호사가 그때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당시 강용석 변호사가 20억 원을 모금을 했고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식대비 등으로 일부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영수증은 또 가로세로 연구소를 이용해서 영수증 처리를 했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검찰이 이제 관련된 증거를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해 가면서 강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소환 같은 그런 이제 후속 조치가 또 발표가 되겠죠.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당 타깃 땐 김의겸 장경태. 팩트체크 똑바로 맹공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정치 인사이드입니다. 오늘 밤 10시 우리나라의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남미의 전통 강호 우루과이와 승부를 펼치게 되는데요. 부상으로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쓴 손흥민 선수의 출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벤투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월드컵 초반 아시아 국가들의 돌풍 아주 뜨겁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차례라고 볼 수 있는데 관련 소식을 축구 전문가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소통 반장 백다혜입니다. 네, 오늘도 정치권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정치인 해시태그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준비한 3개의 해시태그. 득점왕 맞대결, 하루 만에 출석, 그리고 100m 집회 금지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의 해시태그 득점왕 맞대결입니다. 정치인 해시태그 정치권 이야기를 다루지만 오늘만큼은 이 소식 절대 빠질 수 없죠. 오늘 밤 10시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두고 카타르 월드컵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축구 팬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건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였는데요.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는 안면 골절 부상으로 수술을 받았죠. 하지만 안면 보호 마스크를 쓰고 정상 훈련을 소화했다면서 경기 출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지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출전 여부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팀 훈련을 지켜보고 있는 취재진들도 손흥민 선수의 출전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헤딩 훈련도 좀 시작을 했고 좀 고무적인 것은 제가 며칠 전에 튀니지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광대뼈 골절을 당했던 스킬이라는 좀 유명한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를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손흥민 선수가 의지가 워낙 지금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또 이제 손흥민 출전 가능하다고 벤투 감독이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지난 시즌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23골을 기록하며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올랐죠. 우루과이의 베테랑 공격수 루이스 수아레스 선수도 2013-2014 시즌에서 31골로 득점왕에 오른 바 있습니다. 또 수아레스 선수만큼이나 뛰어난 기량을 갖춘 선수들도 포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레전드 3인방이 존재하는데 루이스 수아레스, 에딘손 카바니, 디에고 고딘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우루과이 하면은 10여 년 동안 수아레스, 카바니, 고딘의 이름을 떠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의 우루과이는 어떻게 보면 신구의 조화가 꽤 잘 이루어진 팀이고 특히 이 젊은 선수들의 역동성이 상당히 우리를 괴롭게 만들 공산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우리에게는 든든한 수비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만큼이나 해외 취재진들의 관심을 모은 인물, 이탈리아 세리에 A를 대표하는 수비수 김민재 선수입니다. 지금의 김민재 선수는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스피드, 순발력, 그리고 커버 능력, 위치 선정, 헤딩력, 뭐 태클, 패스 능력 모든 게 좋다고 생각해요. 권경원 선수는 꿈속에서도 수아레스 선수의 공격을 저지하는 의지를 불태웠는데요. 대한민국 대표팀은 지난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첫 원정 16강 진출 이후 12년 만에 원정 16강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맞붙게 될 우루과이와의 1차전이 중요한데요. 32개 나라들이 8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가 치러지는 가운데 H조에 속한 우리나라는 우루과이와 가나, 포르투갈과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조별리그의 1, 2위 팀이 16강에 오르게 되는데요. 지난 1998년부터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1차전에서 승리한 팀 중 약 84%가 16강에 진출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확률에 불과합니다. 1차전에서 승리한다면 16강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또 남은 경기에서 부담감을 덜고 뛸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도 그 중요성을 알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우루과이는 남미의 전통 강호로 알려져 있죠. 한국은 그동안 우루과이를 8번 만나서 1승 1무 6패를 기록하면서 열세를 보였습니다. 피파 랭킹은 우리나라가 28위, 우루과이는 1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월드컵 본선에서 남미팀을 만났을 때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표팀이 최근 2018년 10월에 있었던 평가전에서 우루과이에게 첫 승리를 거둔 만큼 이번 경기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가져올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루과이는 유독 월드컵 1차전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지난 7차례 월드컵 1차전에서 우루과이가 가져온 승리는 단 한 번뿐인 반면 한국의 1차전 전적은 3승 2무 2패. 우리 태극전사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면서 멋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다정회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루과이에 좋은 선수가 많기는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까지 나쁜 경기를 치를 것 같지는 않고 분명 우리에게도 찬스가 있을 텐데 아주 미세한 순간에 결국은 결정력 싸움 그리고 누가 실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누가 90분 동안 인내력과 집중력을 일관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한편 이번 월드컵에서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건 거리 응원전인데요. 최근 이태원 참사 이후 군중 밀집 사고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의 지자체가 거리 응원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취소했습니다. 다만 대표팀 공식 팬클럽인 붉은 악마 측이 거리 응원을 자체적으로 준비했는데요.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에서 크고 작은 응원전이 펼쳐지는 만큼 정부에서도 철저한 대비책을 주문했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상당한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트라우마가 생기시고 이제 분위기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서로 위로를 해주면서 그리고 앞섰던 참사들도 기억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만의 응원과 문화로 이런 대규모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위로를 하는 것도 어떤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출석입니다. 네, 어제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으로 서운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를 했지만 불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하루 만인 오늘 서 전 실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지 약 4개월 만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 라인의 최고 책임자를 소환한 건데요.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이 회의에서의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서해 피격 사건의 윗선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곧 소환될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 여부를 두고도 검찰이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건 원칙입니다만 전직 대통령은 또 재임 기간 동안에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해야 된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100m 집회 금지입니다. 네, 앞으로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경남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사당, 법원 등의 건물에서 100m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는데요. 이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집무실 주변에서 집회와 시위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앞서 문 전 대통령 사저 주변에서 보수 유튜버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민주당에서도 이를 금지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여야가 각각 법안을 추진해서 함께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은 건데요. 이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인 해시태그는 여기까지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못다한 정치권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축구 전문가라고 하니까 백반장이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나요? 네, 좋아하죠? 네, 좋아합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거리 응원이 좀 열리잖아요, 박마커. 정부가 대비책을 지금 세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 경비국은 광화문 광장에 경찰관 41명과 8개 기동대를 배치해서 인파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 개 기동대가 보통 70명으로 구성이 되니까 약 600명가량이 배치가 되는 건데요. 특히 광장을 여러 구획으로 나눠서 이 특정 공간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관측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또한 그 현장에서 응급처치와 이송을 지원하기 위해서 119 구급대와 구조대를 광화문 광장 주변 분산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추가로 들어온 속보가 검찰이 민주당 노웅래 의원 사무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 씨로부터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죠.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 본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노 의원이 20대 국회 가방위원장 시절에 사용했던 컴퓨터 그리고 국회 이메일 확보 등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찾기 위해서인데요. 노 의원은 검찰이 부당한 수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난 후에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라면서 노 의원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앞서 주민에서 다뤘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이제 민주당 내부의 반응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내일 또 추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유감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관련된 사안을 상당히 많이 비판했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같은 경우에는 더 탐사가 당장 사과를 해야 한다는 그런 또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내일 추가로 해보고요.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백반장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체코를 안 손흥민 좋아하는 선수는 다 좋아하는 거 아니, 아니에요?